자, 지층의 연령, 그 중에서 이제 절대 연령을 포함하는 문제만 모아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6월 14번 문제고요. 문제 먼저 확인해 보면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 가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 X가 화성암 A, B, C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C에 X와 그 X의 붕괴 결과 만들어진 자원수인 Y가 들어있는데 그 함량이 같다. 이 둘의 함량이 1대1이라는 이야기니까 C는 반감기를 한 번 겪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감기는 나 자료로부터 이제 1억 년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의 나이는 1억 살이라고 결정을 지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의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층의 생성 순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기 디귿을 봤더니 암석의 생성 순서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보기가 있어서 먼저 보도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퇴적이 먼저 이루어졌을 겁니다. D가 먼저 퇴적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관입을 했죠. C가 관입을 했고 E가 다시 퇴적이 됐습니다. 이때 이 사이의 관계는 이제 부정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F가 퇴적이 됐죠. 마지막으로 B가 관입을 했습니다. 관입 암상의 형태로 이제 F와 E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D것은 틀린 말이고요. 자, 기억번 D는 화폐석이 번성하던 시대에 생성됐다. 화폐석이 번성하던 시대 신생대인데, 자, D는 방금 전에 우리 확인했듯이 가장 먼저 생성된 암석이고, 정확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생성된 C가 1억 년 전, 즉 중생대의 암석이기 때문에 D는 그보다 이전이어야 되겠죠. 최소 중생대, 그 이전에 고생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것은 틀린 말이 되고요. 그럼 답은 이제 니은이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답이 2번이어야 되는데, 마저 살펴보면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입된 순서가 A가 먼저였고 그 다음 C고 B입니다. 그래서 C가 가운데 있죠. C는 지금 1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A는 그보다 이전 1억보다 더 큰 절대 연령을 가질 거고, B는 그보다 나중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감기를 A는 이미 반감기를 겪었고 B는 반감기를 아직 겪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X의 함량 분의 Y의 함량은 반감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X의 값은 줄어들 거고 자원수인 Y 값은 증가를 할 겁니다. 즉,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A의 경우는 전체 분수값이 1억 년보다 1보다 커지겠네요. 반감기를 한 번 겪은 상태인 1보다 더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X가 큰 값이고 Y가 조금밖에 생성이 안 돼서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가리키면서 A에 들어있는 게 더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21학년도 9월 6번 문제고요. 2점짜리인데 2점짜리인 이유는 아마도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을 통해 가지고 반감기를 알아내고 그걸 적용할 지층이 딱히 없어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낮다라고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래서 자료 분석을 먼저 하면, 자, 모원소의 양이 50%가 되는 시점이 각 각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되겠죠. 그래서 B의 경우에는 0.5억 년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25%가 되는 시점을 확인했을 때 1억 년이 되는 것에서부터 0.5억 년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값인 7억 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반감기는 A가 7억, B가 0.5억이었으니까 14배 맞는 말이고요. 자, 7억 년 전 생성된 화성암. 자, 7억 년, 방금 전에 A의 반감기가 7억 년이었습니다. 자, 화성암에 A가 포함되어 있는데 7억 년을 겪었다. 반감기를 한 번만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번에 암석이 포함된 B의 자원소분의 B의 모원소의 양은 4분의 1이 되는데 1억 년이 걸린다. 자, 1억 년. B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0.5억 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년이 걸리면 반감기를 2번 겪었다는 말이 될 텐데 4분의 1이 되지 않겠죠. 자, 4분의 1이 되는 건 자원소분의 B가 아니라 B의 모원소 더하기 B의 자원소 분의
B의 현재 모원소. 이게 현재 관찰하고 있는 암석 속의 이 비율이 4분의 1이 되는 시점. 즉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시점. 이때가 바로 반감기를 2번 겪었고 1학년이 지난 시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 부분만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 나올 때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3분의 1이 나와야겠죠. 암석에 포함된 자원소분의 모원소의 비가 1학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학년이 됐을 때의 비율은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보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구분을 잘 해야겠죠. 꼼꼼하게 읽고 분모가 모원소 더하기 자원소가 아니라 그냥 자원소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21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19번 문제고요. 자, 어느 적에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2개 그리고 인접해 있는 셰일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늘 봐왔던 지층의 단면 자료가 아니라 자, 방위표가 있는 것에서부터 확신할 수 있는데 지도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즉 인공위성이나 뭐 헬기 이런 데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드러나 있는 노두에 드러나 있는 이제 지층과 암석들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선후관계를 이 상대적인 연령을 따지면 A가 B를 관입하고 있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와 A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B가 C보다 나이가 많게 됩니다. B는 화성암이고 C는 퇴적암이기 때문에 셰일 퇴적암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부정합이라면 난정합일 텐데 기존의 화강암이 화성암이 화강암이라고는 여기 화강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의 화성암인 이 B가 먼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풍화침식 받은 다음에 다시 쌓여서 이 C가 형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자 A와 B 따졌을 때 B가 오래됐고 B랑 C 따졌을 때 B가 더 오래됐습니다. A와 C는 알 수 없지만 B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료 보게 되면요 50이 되는 시점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 되겠고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 되겠네요. 약 4배 차이가 나는 약이 아니라 4배 차이가 나는 반감기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료 보게 되면 AB, 화강암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처음에 20%, 50% 각각 순서 없이가 아니고 각각 20%, 50%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얘는 반감기를 두 번을 더 겪은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이제 막 한 번 반감기를 겪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에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분교 곡선 X이다. X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자, 나이는 누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랬죠? A보다 B가 더 나이가 많은 암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현재 함량은 각각 20% 그리고 50%로 주어져 있죠. 자, 이것으로부터 B의 나이가 많게끔 방사성 동위원소를 짝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단순하게 생각해서 B는 반감기를 한 번 겪었고 A는 한 번 이상 겪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 자체가 더 긴 녀석이 만약에 A에 들어간다면 A의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짝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감기가 짧은 X 0.5억 년이라고 했고 자 이때 나이는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굳이 계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0% X가 20%가 되는 시점을 찾아보면 약 1.3억 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충 1.3억 년 정도 되겠죠. 1.1억 년 정도인가요? 1.1억 년 정도. 1.1, 1억, 1.2 이 정도가 될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이제 Y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Y는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2억이었죠. 그래서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의 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만약에 혹시나 해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죠. Y가 여기 들어가 있다. Y가 20%가 되는 시점을 찾아보면요. 4.6억 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에 X가 들어있다. 그러면 절반이 되는 시점 얼마였죠? 0.5억 년.
4.5억 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얘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건 처음에 우리가 조건으로 A가 B를 관입했다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암석은 B 아까 판단했고요. C는 고생대 암석이다. B가 지금 2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중생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C는 고생대가 될 수가 없겠죠. 답 골라줄 수 있고요. 자, 22학년도 6월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거다. A에서 있는 퇴저감이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얘네들은 다 퇴저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랑 G는 화성암인데 딱 봐도 G가 모든 암석을 다 관입하고 있으니까 G가 더 나이가 어리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 자료도 주어져 있죠. F랑 G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X인데 얘의 붕괴 곡선을 표현을 해보니까 자, 반감기가 1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G는 현재 50%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감기 한 번 겪은 거니까 T1이 곧 1억이 되겠죠. F는 25%, 즉 두 번 겪었으니까 2억이 될 겁니다. F는 2억 년 전 관입했고 G는 1억 년 전 관입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번에 A는 고생대에 퇴적됐다. A가 퇴적암 중에서 가장 늦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형성됐다라고 생각되는 F 위에 이제 기저효감이 있는 것으로부터 부저감을 받았고 위에 쌓였으니까 F가 가장 오래된 거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F가 2억 년이에요. 중생대지.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됩니다. 자, D가 퇴적된 이후에 자, D까지 지금 단층이 자르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D가 퇴적되고 나서 단층은 만들어졌고요.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부정합이 하나만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최소 2회 육상이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육상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육상이라는 게 아예 이 A처럼 지표에 드러나 있는 상황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는 육상이 드러나 있지 않은 셈이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아예 정말 바깥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느냐, 이 부정합이 만들어질 때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서 아마 노출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도 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F가 지금 단층으로 잘리기 전에 먼저 이 기저효감들을 만들어낸 융기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E랑 D가 쌓였겠죠. E가 D가 쌓였습니다. E랑 D가 쌓였는데 보게 되면은 단층이 발생을 했어요. D까지 쌓이고 나서 단층이 발생을 했고 그때 F가 다시 노출이 돼가지고 이 기저효감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저효감이 지금 여기에도 분포를 하고 있죠. 이것으로부터 확실하게 이제 아예 육지의 가장 최상단에 이 지층의 최상단에 위치를 했던 적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C, B, A가 퇴적이 됐구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죠. 22학년도 9월 17번 보면요. 자, 깊이에 따른 지층이랑 화성암의 연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층 자체를 나타낸 게 아니고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징이 자, A랑 C는 중간이 이렇게 생략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퇴저감입니다. 퇴저감은 하나의 지층이라고 할지라도 지층 내에서 아래쪽에 있는 퇴적물이 더 나중에 쌓인 위쪽 퇴적물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 내에서 깊이에 따른 나이 변화가 나타나고요. B와 D를 보게 되면요. 깊이에 따른 나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B와 D는 이제 화성암이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D가 더 오래전에 관입을 한 화성암이고 B는 나중에 관입한 화성암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붕괴곡선이 있는데 이 붕괴곡선으로부터 각각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구해보면 Y의 경우에 1억 년이고요. X의 경우에 2억 년입니다. 2배 차이가 나네요.
자, 조건에서 마저 보면 화성암 B와 D는 X, Y 중에 서로 한 종류만을 포함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B에 X가 들어갔다면 D에는 Y만 있어야 된다. 또는 B에 Y가 들어있었다면 이제 D에는 X만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각각 처음량의 50%, 25%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자, B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인지 Y인지 모르지만 50% 들어있습니다. D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지만 25% 들어있습니다. 즉 반감기 얘 한 번 겪었고요. 얘는 반감기 2번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 머릿속에 팍팍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자, 반감기 자체가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반감기 자체가 2배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현재 들어있는 이 방사성 원소의 함량으로부터 반감기 횟수 차이가 2배가 났습니다. 즉 그러니까 자, 반감기를 한 번 겪은 녀석의 반감기가 2억이라면 얘의 나이는 최종적으로 2억입니다. 반감기를 2번 겪은 녀석의 나이가 반감기가 1억이라면 반감기 1억 2번 겪어서 2억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B가 D보다 어리다 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연령으로 구해낸 요게, 상대적인 연령은 아니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자료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따져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D가 나이가 많게끔 되는 조합만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B와 D 중에 나이는 D가 더 많은데 첫 번째 경우 들어있는 거는 똑같죠. 지금 반감기 얘가 한 번 겪었다 그랬고 얘는 2번 겪었다 그랬습니다. 자, 반감기를 한 번 겪었는데 얘한테 반감기가 짧은 Y가 들어있었다. Y의 반감기는 1억이고 자, 반감기 횟수는 한 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의 나이는 1억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D에 X가 들어있었다. 반감기는 2억이고요. 반감기 횟수가 2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의 나이는 4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D가 나이가 많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B의 절대 연령 1억, D의 절대 연령 4억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기억번에 A층 하부의 기저여감에는, 기저여감은 부정합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부정합이 없습니다. 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반감기 X가 Y의 2배 맞죠? 아까 확인했습니다. 연령차는 3억. 자, 4억이고 1억이니까 3억년.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6월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여기는 절대 연령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이고요. A에서는 삼엽충 화석. 자, 1호부터 A는 고생대 낙점이고요. C와 D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 C, D 모두 중생대인데, 자, 재밌는 거는 C와 D 사이가 부정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은 풍화침식 받아서 또는 육지에 노출돼 있어서 드러나 있지 않은 그 기간 동안도 중생대였다 라는 거죠. C에서부터 D까지 내내 중생대였다. 보기 보면요, F에서 고생대 함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까 A가 고생대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B와 C가 뭔지, C는 알고 있지만 B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미 고생대 함석이 퇴적되어 있는 지역에 F가 관입을 했으니 포획암이 될 수가 있겠죠. 단층이 형성된 시기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자, 단층은 언제 형성이 됐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층의 생성 순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A가 먼저 퇴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 B가 부정합으로 만나고 있지만 어쨌든 퇴적됐고요. 그 다음에 C가 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한꺼번에 뭘 받았냐면 습곡을 받았습니다. 습곡 받았고요. 그 다음에 F가 관입을 했습니다. F가 관입하면서 이제 변성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변성 부분은 각각 A의 일부였을 거고, B의 일부였을 거고, C의 일부였을 겁니다. 자, F가 관입한 이후에 F까지도 지금 관입함까지도 단층에 의해서 잘려 있죠. 그래서 D가 부정합으로 형성되기 전에 단층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가 퇴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융기를 최종적으로 했겠네요. 이 지역의 융기 최소 3회. 자, 단층이 형성된 시기는 그래서 F와 D의 사이입니다. F와 D의 사이. 그렇죠. F와 D의 사이. 그랬을 때 그 전인 C가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D도 중생대죠. 그러면 단층도 중생대.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번성이 됐을 겁니다. 습곡은 고생대에 형성됐다. 아니죠. 습곡은 이미 C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C는 중생대였고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23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문제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질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인데, 방사성 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 함량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있는 모원소 분의 자원소 함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원소랑 자원소의 양이 똑같아지는 시점 50%, 50% 이때가 되면 이 분수는 1이 되겠죠. 즉 이 그래프에서 1이 되는 시점, 이때가 바로 X와 Y 각각의 반감기를 지시를 해줍니다. X는 1억, Y는 2억이네요. 자, 지층 단면 보게 되면 화성암 두 개가 보이는데 A랑 B 중에서 A가 더 나이가 많겠네요. 부정합으로 잘려 있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자, 현재 A랑 B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X, Y 중에 한 종류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50%, 25%, 반감기 한 번 겪었거나 반감기 두 번 겪었거나 중 서로 다른 하나다. 그러니까 짝을 지어줘 봐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앞서서 풀었던 문제랑 같은 맥락이네요. 자, 반감기 차이가 2배네요. 그리고 반감기 횟수도 2배입니다. 즉 그러니까 반감기가 짧은 녀석이 반감기를 2번 겪었다면 1억, 1억 해서 총 기간이 2억이 될 거고요. 반감기가 긴 녀석이 반감기를 한 번 겪어가지고 2억이 되면, 자, 나이가 똑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A랑 B 중에서 나이는 A가 더 많습니다. A가 더 많고, 많은 녀석이 다 가져가게끔 조합을 해봅시다. 자, 물론 첫 번째 경우로 다 끝낼 겁니다. A가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25%이다. 즉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B가 2분의 1이다. 1제곱. 자, 반감기 한 번, 두 번 각각 이렇게 겪었다라고 했을 때, 자, A에 들어있는 녀석이 Y라고 해봅시다. Y는 반감기 2억, 그리고 횟수가 2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의 나이는 4억. B의 경우에 X가 들어있었다. X의 반감기 1억, 횟수 1번. 그래서 얘의 나이는 실제로 1억이다. 그러면 나이 차이 3억이네요.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 맞죠? 그리고 A에 포함되어 있는 거 Y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단층 F'F'은 중생대 형성이 됐다. 단층 F'F'은 관입 A에 의해서 관입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F'F'은 A가 관입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A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A의 나이가 4억입니다. 즉 그러니까 4억보다 이전이어야 되고, 그럼 중생대 이전이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답을 골라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다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의 Y의 붕괴 곡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로 나왔고요. 50%가 되는 시점을 정해서, 자, Y의 반감기는 0.5억, X의 반감기는 1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랑 이때. 자, 앞서 풀었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화강암 A, B에는 한 종류의 방사성 원소가 존재를 합니다. X와 Y 중에 서로 다른 한 종류만을 포함을 한대요. 그래서 A에 X가 들어가 있으면 B에는 Y만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처음량이 25%, 12% 중에 서로 다른 하나다.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 되겠네요. 반감기를 두 번, 세 번 겪은 상태입니다. 두 배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은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두 지역의 셰일에서는 삼엽충화석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고생대로 낙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와 나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은, 자, 화강암 A랑 셰일의 관계를 봤더니 얘는 관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에 있는 이 퇴적암인 셰일의 일부가 포획암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셰일이 존재했고 A가 관입을 했기 때문에 포획암으로 셰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에서는 화강암 B랑 셰일이 만나는 게 이제 부정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저역암으로 화강암 B가 풍화침식을 받은 흔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나이가 오래된 걸 골라보면요, 석회암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나이가 가장 많은 게 B입니다. 그 다음 셰일이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 A가 되겠네요. 물론 이 셰일이 동일한 셰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생대
고생대 어느 시점보다 B는 먼저 만들어졌고 고생대 어느 시점보다 A는 나중에 만들어졌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가에서는 관입 나타나고 있고요. B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X다. 자, 나이 차이가 지금 A랑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늘 해왔던 것처럼 자, B가 나이가 많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경우 A가 만약에 반감기 일단 B가 나이가 무조건 많게끔 반감기 횟수도 많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도 긴 녀석으로 짝을 지어줍시다. 그러면 자 B가 8분의 1이었다. 즉 반감기를 3번 겪은 녀석이고 그래서 반감기 3회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X를 짝을 지어줍시다. X 2억이었죠. 1억이었죠. 1억. 그렇기 때문에 1억의 반감기를 3번 겪었다. 얘는 최종적으로 3억년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Y가 여기 들어있었다. Y는 반감기 0.5억년 횟수는 4분의 1 그래서 2번 0.5억년을 2번 겪었다. 얘는 최종적으로 나이 1억살. 이러면 우리가 처음에 판단했던 대로 B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성립되네요.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까 상대 연령 파악했던 것 중에서요. 셰일의 나이가 고생대였습니다. 그러면 고생대보다 이전 시점, 최소한도 고생대 안에 어떤 시점에 B가 생성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방식으로 하면 B는 나이가 3학년이 되니까 고생대 안에 생성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에 생성된 게 맞고 A의 경우에는 1학년, 그러니까 고생대보다 이후에 생성됐다.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나이일 수도 있을까? A랑 B의 나이가 각각 서로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A에 들어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감기가 1억이죠. 1억. 그리고 횟수를 2번 겪었다. 그러면 얘의 나이가 2억이 되네요. 그리고 Y가 여기 들어있다. 0.5억. 반감기 횟수 3번이다. 그러면 성립 안 되네요. 얘는 애초에 P가 나이가 어리니까. 작은 거를 B에다가 두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Y가 여기고 반감기 횟수가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1.5억년이 되고요. 반감기 X가 여기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감기 횟수가 2회다. 그러면 얘는 2억이 되네요. 이 경우는 B가 A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되네요. 하지만 아까도 살펴봤던 적어도 고생대 안에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서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이 내용이 맞는 거죠. A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감기 0.5억년인 Y이고 B에는 1억년인 X가 들어있었고 반감기를 3번 겪어서 최종적으로 B의 나이가 3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현재 함량으로부터 1억년 뒤에 B분의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즉 우리는 지금 판단했죠. X가 B에 들어있다는 거. 즉 X의 함량 분의 Y의 함량의 B가 1이 된다라는 건데 자 보면요. 현재로부터 1억년이 지났을 때 B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암석 생성 시기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번의 반감기를 겪은 거냐면 4번의 반감기를 겪은 게 됩니다. 4번. 16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A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현재 2번 겪은 상황이고요. 반감기 자체는 0.5억입니다. 1억이 지금부터 1억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반감기를 2번 더 겪을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2번 겪은 상황인데 이게 4번 겪은 상황이 될 겁니다. 즉 그러니까 상대적인 함량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의 4제곱 F분의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자분모가 똑같으니까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다 맞는 말이 되네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30분 정도가 걸렸네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텐데 차분하게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